그 집의 비밀. 수능 성적은 만족스러웠다. 비록 장학금은 받지 못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점수는 충분히 됐고 상담 끝에 원서를 넣었다. 그리고 두 군데서 합격 소식을 알려왔다. 합격 통지가 된 날, 아저씨는 잊지 않고 나를 데리러 오셨다.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자면서 아저씨가 준비한 꽃다발을 들고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한바탕 쏟아내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아저씨는 미안한 표정으로 나한테 한 가지를 부탁하셨다. 집안일은 도우미 아줌마 불러서 하면 되는데 영진이 끼니를 챙겨주는 일이 만만치가 않아서 말이다. 아저씨가 다음 주부터는 아주 바빠질 것 같거든. 영진이 엄마는 너도 잘 알다시피 그런 일은 아주 질색을 해서 말이야. 자기 아들인데 말이지. 그래서 말인데 입학하기 전까지 당분간 네가 좀 맡아줄 수 있겠니? 어머니가 끼니 때마다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가셨던 게 떠올랐다. 환자의 밥을 챙겨주는 게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닐 테지만 그래도 떠먹여주는 것 정도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저씨가 입학금을 내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거절하는 건 이기적이고 염치 없는 짓이었다. 거의 10년을 한 집에서 함께 살았다. 영진이도 아저씨도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다. 당연히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동안 아저씨 아주머니한테 받은 은혜가 얼만데요. 내 말에 아저씨 얼굴이 활짝 피었다. 겨우 그 정도 부탁을 그렇게 어렵게 꺼내는 것도, 그렇게 기뻐하는 것도 어딘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지만 당장 내야 할 입학금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매일 3번이라고 하니까 길어봤자 30분이었다. 고작 30분 봉사하는 대가치고는 참 비싸지 않는가. 그리고 오늘 나는 지금 일종의 성지처럼 금기시됐던 2층 영진이 방 앞에 서 있다.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서 난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노크했다. 분명 들렸을 텐데 영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하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이상했다. 그래서 선뜻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의 망설임 끝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커다란 창문에 드리워진 암막 커튼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 냄새, 구역질이 날 것 같은 냄새가 후각을 자극했다. 한여름에 해물 요리를 해먹고 음식물 쓰레기를 몇 주씩 방치해두면 이런 냄새가 날까? 난 첫 만남부터 무례해 보이긴 싫어서 치고 올라오는 토끼를 겨우 가라앉혔다. 환기가 안 되는 건가? 나의 시선은 자연스레 창문 쪽으로 향했다. 커튼 틈 사이로 실처럼 새어들어오는 햇빛이 침대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 틈으로 보이는 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천장에는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침대 옆에도 한 대, 문 앞에도 한 대가 있었다.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수의 기계들이 공기를 환기시키고 있었는데 더욱 이해되지 않았던 건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에선 심한 악취가 풍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환자가 있는 방인데도 어찌된 일인지 조명조차 켜져 있지 않았다. 벽을 더듬어서 스위치를 찾아 켰다. 그렇게 끔찍이 아끼는 아들방 불이 고장난 걸 방치할 리 없었는데 스위치를 아무리 켰다 껐다 해봐도 불이 켜지지 않았다. 난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며 침대로 걸어가 옆에 협탁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한 집에 살았는데 얼굴은 처음 보네. 내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는 잘할 거야. 그동안 쟁반이 허공을 날았다. 음식을 정갈하게 담아온 접시들이 넘어진 내 위로 쏟아졌다. 뜨거운 국이 허벅지를 적셨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눈으로 영진이의 얼굴을 쳐다봤다. 영진이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검고 커다란 구멍만이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난 넘어진 상태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미 뛰지 않는 심장에 연결된 여러 개의 전선들이 기계에 연결돼 있었다. 영진이 방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마다 홀쑥해져 있었던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오른다. 썩을 부분보다 이미 썩어버린 부분이 더 많은 영진이가 가만히 천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하루에 3번, 30분씩. 어머니는 시계처럼 정확하게 똑같은 시간을 채우고 쟁반을 들고 내려와 화장실로 달려가곤 하셨다. 아직 처리되지 못한 내 등록금과 부모도 없이 혼자 살아가야만 하는 내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멍하니 앉아있다가 화들짝 정신을 차리고 그릇을 챙겨서 밖으로 나왔다. 그 짧은 시간에 숨이 턱까지 차올라 헐떡거렸다. 아래층으로 내려오니 낯익은 그림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주머니였다. 몇 주 만에 방에서 나와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조용히 계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집에 들어와 살고 처음으로 아주머니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뭔가 궁금하다는 듯이 내 표정을 살피고 계셨다. 무표정했지만 어딘지 안도하는 기색이 보였다. 오후에 집에 돌아온 아저씨가 내 어깨를 토닥여 주셨다. 두둑한 봉투를 내밀며 곧 저녁 식사 시간이구나. 아저씨는 재촉하듯이 시계를 확인했다. 내 앞날을 생각했다. 아저씨의 도움으로 이 비정상적인 가족의 비밀을 함구하고 이에 동조하는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내 평탄한 미래를, 그리고 나를 위해 먹을 수도 없는 영진이의 식사를 담아 그의 방으로 가져갔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어머니는 영진이 침대 옆에 앉아 시간을 보내며 매일매일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난 주먹을 꽉 쥐고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다.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그림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흐뭇하게 웃으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애초에 그들은 착하고 인정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아주머니의 이유 없는 히스테리, 가면처럼 딱딱한 표정, 그리고 나를 바라보던 눈빛, 그 이유를 이제서야 알 것만 같았다.